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짓던 박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날 회관에서 아무도 몰랐던 일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마을 회관은 아침부터 낯선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어르신들만 모여 막걸리를 나누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양복 차림의 외지인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서류가 질서 있게 놓여 있었고 회관 중앙에는 마이크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개발업자는 마치 이곳이 자기 사무실인 듯 당당하게 서서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신 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 쓴 모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박노인을 힐끗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회관 구석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가 회관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중앙에서는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갔지만 박노인의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불편해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을 주인으로 부르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개발업자는 필지 번호를 읽으며 이쪽은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노인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모두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시선이 서류 더미 끝에 끼워진 작은 도면에 멈췄습니다. 도면 한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지 통합 예정. 박노인은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회의를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자는 지도 위를 펜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협의가 빠르게 끝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중개인은 낮게 웃었고 이장은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라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이미 결정이 난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지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에 익은 숫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농가 밭이 분명히 포함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칸에는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땅들 말인데요. 이 중에 제 이름 빠진 게 많네요. 회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개발업자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땅은 그쪽 논 한 조각뿐이잖아요. 몇몇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그 웃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장은 박노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박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면 속통합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개발업자는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박노인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회관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저런 분들은 금방 접힙니다. 박노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는데 마당 한가운데 이장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장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듯했고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눈빛에서 급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장은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들어와 상 위에 서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봉투는 이미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펜 하나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이장은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도장 찍으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펜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펼쳐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필지 번호, 소유자 이름, 면적.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읽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장은 박노인의 반응이 없자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면 손해예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회관에서 보았던 도면과 통합 예정이라는 글씨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개발업자였습니다. 이장은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이 기회 아니면 돈 만져보기 힘들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장은 못 찍겠소. 이장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더 설득하지도 화를 내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마루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하나씩 꺼내 펼치며 숫자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감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문서를 봤지만 피곤함보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종류별로 나누고 필지 번호가 이어지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뉘어 있던 땅들이 기록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마을 일이지? 응,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돼. 괜히 나섰다가 미움만 사는 거 아냐? 지금은 미움이 문제가 아니야. 그대로 두면 우리 땅이 사라져.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판단이면 해. 박노인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군청 지적과를 찾았습니다. 일부러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처음엔 서류를 대충 넘겼습니다. 그러나 필지 번호가 이어지는 것을 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상급자는 한참 동안 서류와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공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청을 나서며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은 개인 싸움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청회를 하루 앞둔 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서류 봉투를 다시 묶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종이를 가지런히 맞추고 끈을 조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겁나? 조금은. 그래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노인의 손등을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박노인에게는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관에서 웃던 얼굴들, 도장을 내밀던 손, 어르신 같은 분이라는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읽힐 이름과 숫자였습니다. 내일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 봤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공청회 당일 회관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앞자리에 공무원들이 앉았고 주민들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발업자는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이장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노인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자료를 띄우자 화면에 필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둘색이 바뀌며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은 설명을 이어가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름 하나였습니다. 공무원은 자료를 확인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 구역의 최대 소유자는 박춘삼 님입니다. 순간 개발업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이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무원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분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누구를 혼내는 말도 감정을 실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박노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문서를 조용히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말 대신 기록을 선택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회관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쉬는 시간 개발업자와 이장은 박노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개는 낮아졌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무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온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도로, 농수로, 공동시설에 대한 조건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이제야 말을 듣더라.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남겨온 시간과 기록이 결국 자리를 증명합니다. 조용히 살아온 시간은 필요할 때 반드시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